청문회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뻥카였다는 점이 뻥카인지 아닌지는 받아보시면 콜하시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거대 야당이죠. 이런 일방적인 청문회 개최에 상당히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런 정쟁 청문회 개최에 어떠한 합의나 동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참석해 있냐? 야당의 일방적인 폭주 열차를 멈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들은 만약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백혜룡 경정이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과장을 하고 있는지 사건의 진위를 밝히려면 증인이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사간에 청문회의 명칭과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 요구를 수차례 요구하고 나섰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청문회 날짜도 증인도 명칭도 모두 하명식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이번 영등포 경찰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1시 41분에 전화가 와서 목요일 오후 3시 청문회 증인 채택 전체 회의를 하고 20일에 청문회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날짜를 좀 조정하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단 하루도 날짜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증인 채택을 위한 오늘 전체 회의 시간을 1시간가량 미뤄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역 일정으로 바쁜 세 분의 의원은 미처 참석도 못하시게 됐고 공식 해외 일정까지 취소한 의원도 계십니다. 청문 명칭도 누구도 마약 수사를 하지 말라고 외압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당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약 수사 보도 외압 의혹 청문회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명칭도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증인 명단은 오늘 오후 12시 11분에서야 받았습니다. 수차례 전화해서 명단을 좀 보자고 해서 받은 명단이 무려 36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 명단이었습니다.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인물들을 무더기로 포함시켜 정쟁을 키우겠다는 정치 공세로 비춰지는 그런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명단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6명만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전 윤희근 청장은 사건과 관련도 없고 청문회 당일인 20일은 이미 퇴직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전 현직 경찰 최고 경찰 수뇌부를 부르겠다. 대한민국 경찰을 다 부르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을지훈련 기간 중에 지방경찰청장 부르고 관세청장 부릅니다. 부르지 말자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사실 이번 청문회는 범죄자인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의 상투적 진술과 전형적인 수법에 철저히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 아무런 증거나 물증도 없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고 정쟁화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민주당과 야당은 각성하길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민생만을 위해 전면 대응하면서 이번 청문회에 국민께
명명백백하게 진실만을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정치 쇼를 종식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부득이하게 정책 청문회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민주당 청문회가 얼마나 허황된 정치 쇼인지,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세금 낭비하는 것인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문회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뻥카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앞으로는 오늘 같은 정쟁만을 위한 증인 채택과 일방적 청문회 강행을 다시는 되풀이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오직 민생을 위한 논의와 협력, 여야 협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윤건영 의원님 말씀하시고 한 분만 더 추가적으로 그럴까요? 그러면 이상식 의원님께서 손을 높이 들으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님께서 우리 청문회를 뭐 뻥카라고 비유하시는데 뻥카인지 아닌지는 받아보시면 콜하시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꾸 명칭이나 정인 구성 날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보도 자료에 대한 문제지 수사 외압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왜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닙니까?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 2번 발려한 거는 객관적 팩트잖아요. 제가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최근 연도 들어서는 2% 내외입니다. 2%밖에 안 되는 영장을 2번이나 기각했다.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사건을 또 이첩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첩하라고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반려하고 그다음 수사팀을 교체했습니다. 백혜령 경정 지구대로 좌천이 됐죠. 거기다가 검찰의 담당 지휘 부서도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3부로 교체가 됐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수사 외압이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정인에 대해서 윤희건 청장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윤희건 청장이 이 사건 최초 보고를 받고 엄청나게 칭찬을 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조병록 경무관의 비행을 보고받고 경로하셔가지고 감봉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그게 이제 불문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날짜에 대해서도 지금 을지훈련 말씀하시는데 저도 기관장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을지훈련에 경찰청장이나 지휘관들이 아침에 한번 보고받고 꼭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계속 정권이 인멸될 테고 그래서 날짜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뭔지 정말로 궁금하다. 이 청문회는 꼭 예정된 대로 실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